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바로 책의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말로 책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진짜 책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책이라는 물성 자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욕도 상당한 편이고 그 책이라는 물건, 그리고 또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 책 만드는 사람, 이렇게 책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책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한 권, 두 권 모으다 보니까 제 책장의 한 섹션으로 아예 자리 잡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모은 셀렉션 중에 대놓고 책을 추천하는 책,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읽어야 하는 고전 50가지 뭐 이런 식의 직접적인 책 추천하는 책을 제외하고 정말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가득한 책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책 이야기하는 한 주의 책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책이 서술자가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의 작품인데요. 루스 오제키의 장편 소설 우주를 듣는 소년입니다. 이 책은 책에 대한 주제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가 책인 동시에 또 책이 직접 이야기하는 책에 대한 자기소개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책 이야기의 책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은 트럭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 베니와 그의 아내 애너벨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베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뒤로부터 사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다른 사물들의 소리까지 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주변 사물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소음으로 인해서 베니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또 아내 애너벨 또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을 혼자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을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또 저장 강박증에 걸리면서 사소한 물건들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온 집안이 쓰레기 소굴이 됩니다. 베니는 신경이 가뜩이나 예민한데 집에 오면 집이 또 엉망이고 학교에선 친한 친구도 없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사물들의 소음과 싸우면서 점점 정신이 피폐해지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엔 선생님을 찌르라는 가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 베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가위의 악행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니는 결국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베니는 실제로 사물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걸 알기도 했고, 또 담당 의사 선생님도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소음이 들리고 또 자신과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취급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행히도 안정을 다시 되찾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의 방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방조차 쓰레기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다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신의 주머니 속에 도서관으로 오라라고 하는 의문의 쪽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베니는 도서관에 가게 되고 알레프라고 하는 의문의 소녀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줄거리는 소설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기된 사회적 고립 문제, 소비 형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의 예술성, 불교 사상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도 이 방대한 이야기를 책과 베니의 어떤 티키타카로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루할 틈 없이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작품 속에서 서술자 책이 아닌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등장하고 또 이 책의 저자가 등장을 하고 또 이 책의 저자가 이 실제 우주를 듣는 소년의 저자인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구성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책의 주제와도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오랜만에 알면 알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을 찾아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영상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책이 직접 이야기하는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 그리고 The Book from the Emptiness라고 하는 원서의 제목처럼 형상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책.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책이 사람의 내면에서는 어떤 형상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각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들, 또 책에 대한 역사, 책과 관련된 도서관, 작가에 대한 이야기 등 정말 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그 소피의 세계라는 작품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은 제가 철학 입문서로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었는데 철학처럼 굉장히 모호한 것들, 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 역시도 어떤 철학적인 주제들이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우주를 듣는 소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은데요. 바로 권신영 작가님의 책 읽는 사람,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에거사 크리스티, 버지니아 울프, 조지 오웰, J.K. 롤링,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님들이신데요. 저명한 작가들도 많이 배출되고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작가를 위한 나라, 그리고 그 작가를 응원하는 독자로 가득한 나라, 영국의 책사랑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이런 책과 관련된 역사를 다루는 책이 많지만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스토리의 힘을 믿는 영국의 모습과 책이라는 소재가 너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일 것 같아요. 그전 개최지인 중국이 역대급 비용을 쓰면서 개막식을 아주 화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 개최국인 영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눈보다는 마음을 울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국의 여러 역사와 문화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스토리가 주는 인간적인 감동이 사람들을 더 매료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도 아주 성공적인 개막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과거 여러 혁명적인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갔던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영국에서 책이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책과 떼놓을 수 없는 출판사, 서점,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히 저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작권법을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복사할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작가들이 이 복사할 권리를 갖게 된 건 1710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앤 여왕법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저작권과 책 발행권을 영국에서 최초로 분리해냈다라는 의미인데요. 17세기 중반 왕정과 의회가 팽팽하게 대립되는 시절에 영국 왕실에서는 기존 질서에 반하는 사상이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출판물을 사전 검열하는 출판법을 제정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판사에서만 책을 낼 수 있고 나머지는 불온 서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암암리에 책을 내고 있었던 출판사가 무려 60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또 자유경쟁 체제가 되면서 언론이라는 자유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불법 복제판이 아주 마구잡이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불하고 출판을 하던 출판인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에 출판인들은 다시 그 예전의 출판법을 되살리자는 청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독점 경제를 의미하는 허가제를 부활시키지는 않되 작가들을 해적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 작가에게 복사할 권리를 주게 됩니다. 처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총 28년을 주고 그 사이에 작가가 죽게 되면 바로 그 작품은 공공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것이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으로 이제 영국에서 해외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것이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작가의 생각과 사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서 그런지 다른 물건들의 역사들과 좀 다른 독특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명의 발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을 보면서 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은근 또 뿌듯해지는 부분도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에서는 역사적인 출판사들과 작가들의 우정 이야기, 그리고 가치 있는 영국의 서점 이야기와 이것들을 이제 지속 경영하려는 노력들, 또 빼놓을 수 없는 도서관과 영국 북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푹 빠져서 볼 수밖에 없는 한 편의 책 영화 같은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는요, 책 읽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습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이 소리 내어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직접 말해보는 순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표면적으로가 아닌 내면을 통해 읽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파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너는 어떤 작품을 좋아하니?가 아닌 너는 어떤 작가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 문화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작품에 대한 스토리에만 집중을 하고 작가나 그 외부적인 것들은 잘 살펴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작가 자체에도 의미를 두고 작품을 읽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는 작가만 보고도 이 책이 내 스타일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작가를 듣고 다른 작품이 아닌 다른 작가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책을 많이 읽어온 저로서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뭔가 느끼는 바가 많았던 그런 파트였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갖게 할 수 있는 영국의 많은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빠른 경제 성장으로 많은 것을 이룬 반면에 또 과거에 의미 있는 것들을 보존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마지막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점은 어 에세이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재미있게 술술 읽힌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책사랑으로 연결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허윤선 작가님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주제로 하는 인터뷰집이에요.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죠. 상당히 많은 책을 영업당하겠구나. 저도 이 책을 읽고 장바구니에 한아름 책을 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좋아하는 책이 담는 의미는 그 사람을 만들어낸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뭔지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말에 여러 작가님들이 올해 책 추천하는 리스트에서 좋아하는 작가님의 추천은 꼭 한 번씩 읽어보는 편이고요. 그분들이 일상에서 올리는 책과 관련된 SNS 피드들을 관심 있게 본다던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은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인터뷰집은 정말 안 살 수가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34분의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는데요. 저는 모든 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또 강하게 좋아하는 몇 분이 계셔서 읽어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살짝 공유를 해드리면 박정민 배우님, 문가영 배우님, 요조 작가님, 김하나 작가님, 장기하님, 박은민 배우님, 김초희 감독님, 그리고 이청아 배우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밖에도 애서가로 유명하신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목차를 쑥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랐던 분이었는데 독서에 대한 태도나 취향이 저랑 비슷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34분의 인터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분량은 긴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하나하나를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요즘 제가 빠져 있기도 하고 책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청아 님의 인터뷰에서 좋았던 구절을 발췌해서 들려드리면서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언제라도 좋은 책은 만날 수 있다고 믿나요? 작품도 그렇거든요. 어떤 작품의 캐릭터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작이 제일 좋아요. 항상 최근에 읽은 좋은 책이 제일 좋아요. 대신 기억력이 좋지 않아 잊어버려요. 다른 분들이 책 내용을 기억하고 구절을 인용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책 한 권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딱 하나 정도인데 그것만 있어도 그게 기억에 남는 책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때그때 읽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독서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딱 하나의 인상적인 순간을 위해 우리가 계속 책을 읽는지도요. 장르는 안 가리시나요? 장르보다는 책도 사람이 쓰는 거니까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소설이, 어떤 때는 에세이가 당겨요. 하루키를 20대 때 엄청 좋아했었는데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키라는 사람한테 반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타이틀곡 말고 8번째 트랙이 좋을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영향을 미치는 문장들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마다 필요한 책이 내가 안다는 거 아닐까요? 그날 나한테 필요한 것들도 있죠.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오늘은 절대 다시 안 보고 싶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리터에서도 내가 좋아했던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떠올려 봤는데 추천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앵무새 죽이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하고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죠. 독서도 연애처럼 그때그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게 다르구나 했어요. 요새는 철학책을 제일 많이 읽어요. 요즘은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해서 책 이야기하는 책 3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책에 대한 책의 인기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슬아 작가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작가님의 서평집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책 제 책 중에 가장 안 팔리는 책이에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들, 새로운 책들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싶기도 하고 또 책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책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읽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영상이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책을 이야기하는 제 채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